기존의 카니발은 대부분 7인승 아님 9인승이었어요. 아니면 뭐 10인승까지도 11인승까지도 있었고요. 근데 이 차량은 4인승입니다. 낯설지 않나요? 4인승이라는 트림 자체가 굉장히 흔하게 나와있던 모델이 아닙니다. 정식적인 모델로 이번에 처음 나온 모델이거든요. 기존에 4인승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7인승 모델을 구매하신 다음에 의전용으로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바꾸고 개조하고 구조 변경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아예 기아에서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미니 밴에 무려 딱 4명만 태우겠다고 호기롭게 기획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발을 뻗어봐도요, 구두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뻗어도 앞쪽에 발이 아예 닿지를 않아요. 주먹 하나 이상 충분히 여유 공간이 나오고요. 앞좌석까지의 거리는 거의 뭐 끝도 없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솔직히 앞좌석에서 내 말이 들릴까 싶을 만큼 굉장히 좀 멀리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처음 출시된 가격이 무려 8,68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싸게 출시가 됐었던 모델입니다. 보통 고급 SUV라고 해도 대부분 6천만 원대를 넘지 않는 차량이었는데 이 친구는 미니 밴 성격에서는 최초로 굉장히 고가 라인으로 나온 거죠. 약간의 벤츠의 스프린턴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노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 무려 9천만 원이 넘었었는데요. 왜냐면 추가 옵션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딱 보이면 저 뒤에 깔깔이 보이실 거예요. 뭔가 보이죠? 기존에는 이렇게 옷걸이 있는 거를 따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공이 필요 없어요. 애초에 정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준으로 왼편을 본다면 컵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옷걸이,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냉온 컵홀더, 바로 프리미엄 팩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무려 200만 원에 상당하는 추가 옵션을 또 넣었기 때문에 이 차량 출고가가 무려 9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옆쪽 컵홀더에 보시면 냉, 온 모두 다 가능합니다. 또 알아보기 쉽게 안쪽에도 무드등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게 나오는지 차갑게 나오는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시트에서만 봐도 이 고급스러움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카니발에서 리무진 시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뒤쪽에 열선, 통풍 모두 다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카니발에서 발 마사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앞좌석을 보게 된다면 휴터치라고 적혀있는 이 발 마사지 기기가 우잉 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각도까지도 조절이 되죠. 또 시트까지도 앞으로 당겨집니다. 발 마사지를 받기 편안한 포지션으로 직접 옮겨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발 마사지만 가능한, 요렇게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안쪽에 굉장히 많은 볼, 롤러가 돌아다니면서 발을 실제적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뒤꿈치, 그 다음에 위에서 앞으로 늘려줘서 발등, 발바닥, 그리고 사이드, 측면, 뒤꿈치까지 완벽하게 모든 면을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통 발 마사지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따뜻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 발 마사지뿐만 아니라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더 따뜻하게 히팅도 되면서 발 마사지까지. 추운 겨울날 구두 신고 오래 걸으면 발도 꽁꽁 얼고 너무 춥고 발바닥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따뜻하게 녹여주면서 마사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굉장히 큰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22인치에 달하는 모니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모니터에 대해서도 이 앞쪽 컨트롤러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이 바로 후석 조명인데요. 센터, 그리고 사이드, 그리고 바닥에 있는 파티션까지 모두 다 색상, 그리고 밝기의 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을 열어보면은 모니터, 후석 조명, 공조 장치 모두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창문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더 이상 굳이 일어나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사이드 쪽에는 각각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니터, 지금 위쪽 같은 데 보시면은 굉장히 큰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 컨트롤 박스 안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룸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보다 훨씬 더 큰, 거의 20인치에 달하는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컨트롤러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버튼을 직접 눌러서 조절을 했다면 이제는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쪽이 조수석 쪽이 운전석 쪽인데요. 앞, 뒤, 그다음에 시트도 조절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받침대도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이 앞쪽에서 보시면 열선과 통풍이 이렇게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조 장치까지, 그리고 기타 설정까지도 모두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컨도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의 카니발들 같은 경우는 몇 인승이었죠? 보통 7인승, 9인승, 11인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태워야 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되면은 금방 고장나고 차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하드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4인승 초호화 미니밴으로 나오면서 서스펜션을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이 살짝 그렇게 고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죠. 3500cc 휘발유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저희가 방지턱을 2개 넘었고요, 3개 넘었고요, 앞쪽에 1개 더 넘을 겁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이 친구는 후석만을 위한 차량은 아니에요. 앞쪽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안전 옵션뿐만 아니라 굉장히 와일드하고 넓은 모니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후석 모니터 등 편하게 또 조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메인은 2열이지만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에 없었던 독특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어디 있냐면요, 조수석 시트 뒤쪽에 공기청정기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뭇잎 모양을 눌러서 공기청정기를 끄고 킬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초호화 미니밴 아니면 초호화 임원용 차량들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바로 서류 받침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쟤는 서류 받침대가 안 보이나? 어딨지? 보통은 앞쪽에 있는 1열 시트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쓰는 타입이었다면 이 친구는 비행기 형태의 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곳에 숨어 있는데요. 누르는 타입은 전혀 아니고요. 팔걸이를 살짝 뒤로 밀면 이렇게 오픈이 뜹니다. 오픈! 이거 저 비행기에서 봤던, 조금 짧다고 느끼시면 이렇게 이제 손바닥이 그대로 남는군요. 이렇게 밀어서 좀 더 길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모두 나옵니다. 저희가 모니터도 함께 보여드리고 무드등도 보여드렸지만 아실 거예요. 굉장히 천정이 높죠. 이 친구는 하이 리무진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높이만 놓고 따지고 본다면 무려 2m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탔을 때에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헤드룸 공간을 보여줍니다. 어때요? 연예인 포스 좀 납니까? 완벽하지 않나요?
애초에 트림 자체가 3.0 가솔린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시그니처 라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옵션들은 그냥 생각하시는 모든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열은 같이 함께 오면서 봤는데요. 트렁크 공간이 어떻게 빠졌는지 궁금해 좀 하실 것 같아서 트렁크 공간도 놓치지 않고 한번 살짝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보러 가실게요. 자,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옷걸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었죠. 홈이 이렇게 파져있기 때문에 옷걸이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길이 이렇게 손상이 되실 일은 없고요. 잠깐 빼놓고 보자면 수납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10인승까지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4인승으로 쓴다고 해도 뒤쪽에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좌측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파우치들은 거뜬하게 들어갈 만큼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 타이어, 바람 넣는 것까지, 키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수납 공간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힌지예요. 힌지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거 연 상태에서 이렇게 뒤적뒤적하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손을 놔도 알아서 이 친구가 딱 열어줍니다. 반대편도 물론이죠. 지금 시트가 뒤쪽으로 뉘어져서 완벽하게 안 되지만 둘 다 평평하게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바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가림막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얇고 긴 아니면 뭐 두껍고 긴 물건들도 모두 다 수납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 되게 그거다. 방패같이. 동화 같은데?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아니네? 그 뭐죠? 캡틴 아메리카. 와서 뭔 느낌인지 아세요? 감독님들 창피하는데 약간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몰라서 앞에 막 개연이 나타났다. 안 돼요! 딱딱한가요? 엄청 딱딱해요. 차보실래요? 그쵸? 네.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적어도 손은 베일지언정 칼 맞은 일은 없겠죠. 이렇게. 자,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보시면 보통은 뭘로 돼 있죠? 이제 뭐 직물이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뭐 직물 시트 말고 그것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기 위해서 뭐 다른 매트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솔라티 차량에 사용이 됐던 것처럼 다른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탔을 때 차보다는 좀 요트에 탔다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약간 좀 솔라티의 고급 버전, 솔라티 느낌처럼 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친구는 캠핑용 차량으로 나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트렁크에서 뭐 적재 공간이 더 얼마큼 되고 뭐 폴딩이 얼마큼 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운전석도 한번 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앞좌석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인데 텔레스코픽이 아닙니다. 전동이 아니라는 게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지금 계기판이 벤츠에서 많이 사용하는 와이드 커피처럼 쭉 연결돼 있어서 곡선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이니까요. 그래서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등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계기판에서도 이미지가 바뀝니다. 이렇게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이렇게 샥샥샥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걸 바꿨는지 바로바로 한눈에 확인이 되고요. 바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메인인 것 같습니다. 바로 후석 대와 후석 취침 모드가 있는데요. 이 카니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커서 2열에서 얘기하는 게 1열에 들릴까 말까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후석 대화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석 취침 모드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듣고 있다가 뒷사람이 잠들면 소리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줄일 필요가 없이 후석 취침 모드를 켜게 된다면 뒤쪽 볼륨만 다운을 해주게 됩니다. 주행 편의에 들어가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주행 속도 자동 조절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 주행 경보에서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부주의 운전 경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기아 커넥트 센터에 안전 전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음 운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쓴 거죠. 전방, 차로, 후측방, 그리고 주차 안전까지 모든 옵션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 초호화로 나왔다시피 이 친구는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이죠. 사운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모드를 바꿔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 모드, 콘서트 모드, 일반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로 노래를 좀 크게 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노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렉시콘은 아니지만 크렐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아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카드를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삼성페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만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 친구도 기아페이에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연동되어 있는 가게일 경우에는 카드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장점이죠. 앞쪽에 빌트인 캠이 있는데요. 요거의 장점은 사고가 났을 때 SD카드를 꺼내서 노트북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차량 내에 충격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 바로바로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이 영상들이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석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확인을 바로바로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불법 주정 차 있다, 바로 빌트인 캠 찍은 거 탁탁탁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리면은 그 불법 주정차 하신 분들에게는 4만 원 상품권을 전송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요즘은 다 이렇게 터치로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모하비도 그렇고 이 온도 조절하는 부분만 이렇게 레버로 조절을 해놓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가잭이 사라졌습니다. 보시면 USB 타입이 무려 3개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충전을 4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마감재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좀 더 영한 느낌을 선호하거든요. 앞쪽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커피를 일부러 꽂아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냉장고 기능을 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갑게 해주는 기능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안에 쪽에 있는 이 스테인리스가 차가워지면서 이 온도의 어려움을 유지해줍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작동이 되어 있는 화면이 뜨실 거예요. 뒤쪽 보게 되시면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열선 핸들 버튼이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캠핑용 아니면 레저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임원용, 누군가를 모시는 의전용으로 타기에 딱 적합하죠. 연예인분들이 괜히 카니발을 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 주는 이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린턴이나 기타 그런 종류로 넘어가게 되면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차량은 뭐 추가 옵션, 옷걸이 뭐 등등 뭐 프리미엄 팩까지 다 추가하더라도 9천만 원이면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지금 작은 감독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꽤 많이 돌았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K7 타고 다니까 승차가 좋은 K7 타고 있잖아요. 네. 그거 대비했을 때 어때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배기량 때문에 네. 살짝만 밟아도 낮은 RPM으로 쭉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일단. 저는 무조건 작은 차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그렇다고 뭐 경차는 너무 작아서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소형 SUV를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카니발이라면 굉장히 큰 차잖아요. 근데 저는 차를 찍으면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이 차는 정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디 장거리를 간다거나 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수납 공간도 많고 뭐 통합 컨트롤 이 모니터도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